엄마가 벌벌 떨며 가리킨 그 남자.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숙희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이강혁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몸이 기억하는 공포. 그리고 그 순간 최화영과 이강혁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이 드라마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아닙니다. 모든 비극은 이미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목격자가 보낸 블랙박스 영상. 현수막을 철거하는 남자의 얼굴에 흉터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오장미와 오복길은 확신합니다. 이 남자가 범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보세요. 최화영의 비서실장 이강혁이 드림호텔 사무실에 들어오는 순간 오장미 일행은 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흉터도 이렇게. 그 순간 이강혁이 문을 엽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걸 알고 선제적으로 나타난 걸까요? 이강혁은 침착합니다. 너무 침착합니다. 오장미가 범인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인이요? 라며 되묻죠. 이건 연기입니다. 계산된 치밀한 연기.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심조차 받지 않는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최화영.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와 이강혁과 단둘이 대화를 나눕니다. 현수막 철거하는 동영상이 있다니 오장미 쪽에서 어떻게 그 동영상을 손에 놓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강혁의 이 대사 들으셨나요?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있다는 것도 자신의 얼굴이 찍혔다는 것도. 그런데 최화영의 반응은 어떤가요? 더구나 쌍칼인지 뭔지 내 얼굴도 블랙박스 영상에 찍혔다며. 분노가 아닙니다. 공포입니다. 최화영은 지금 이강혁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바퀴벌레 같은 것들은 어떻게 포기를 모르고 끈질기게 파고들어. 바퀴벌레. 그녀가 오장미 가족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진짜 바퀴벌레는 누구일까요? 남의 인생을 짓밟고 증거를 인멸하고 사람을 강에 빠뜨려 놓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자들. 최화영과 이강혁이야말로 진짜 바퀴벌레 아닐까요? 그리고 최화영은 말합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돼. 그 영상 속에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한 짓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야. 우리가 한 짓. 이 대사 하나로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정숙희를 강에 빠뜨린 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는 최화영과 이강혁 둘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회차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최화영이 오장미의 아버지 오복길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오장미에게 해외 유학을 보내주겠다며 서류를 전달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드림장학재단, LA 유학, 모든 비용 지원. 오장미에게는 꿈같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순수한 호의일까요? 최화영은 왜 갑자기 오장미를 후원하려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장미가 한국에 있는 한 진실을 파헤칠 위험이 있습니다. 현수막 사건도 정숙희를 강에 빠뜨린 사건도 모두 오장미의 집요한 추적 때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장미를 제거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줄게. 그러니 더 이상 파고들지 마. 이게 최화영의 속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장미가 나타납니다. 최화영과 오장미가 마주치는 순간 최화영은 실수로 오장미에게 음료를 쏟습니다. 어머, 어떡해.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실수였을까요? 최화영의 표정을 보세요. 그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장미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그리고 화장실로 가는 사이 최화영은 자신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화면은 그걸 명확히 보여주지 않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녀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오장미가 돌아온 후 최화영은 오장미에게 말합니다. 장미씨 꿈이 셰프였죠. 도시락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친절합니다. 너무 친절합니다. 그리고 오장미는 대답합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맛있게 먹은 게 뭘 그렇게 감사할 일이야? 장미씨는 정말 착한가 봐. 이 대사를 들으면서 최화영은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감정은 뭘까요? 죄책감? 아니요. 경멸입니다. 착하다는 건 약하다는 뜻이야. 너는 평생 나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 채화영은 지금 오장미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장미는 말합니다. 엄마가 강에 빠져서 혼수 상태셨대요. 아빠 말로는 틀림없이 어떤 나쁜 놈들한테 쫓기다가 그렇게 되셨을 거라고. 이 순간 채화영의 표이 미세하게 변합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가 왜 강에 빠졌는지, 누가 그녀를 쫓았는지, 그리고 그 범인이 누구인지. 오장미는 계속 말합니다. 여기저기 얼굴이며 손이며 긁히고 까졌대요. 틀림없이 어떤 놈들 피해서 도망치다가 사고 났을 거라고. 채화영은 대답합니다. 뭔가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니요.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연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관련이 없어. 하지만 오장미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증거는 없는데 최근에 현수막을 달았는데 어떤 남자가 그 현수막을 몰래 철거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자기가 범인이란 뜻이죠. 이 대사를 들으며 채화영은 답합니다. 아, 그래요? 꼭 잡길 바래요. 나도 응원할게요. 응원한다고요? 범인을 응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채화영은 지금 오장미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정숙희가 이강혁을 봅니다. 유학 서류를 가지고 온 이강혁. 그 순간 정숙희의 몸이 얼어붙습니다. 숙희씨. 그녀는 이강혁을 가리키며 비명을 지릅니다. 숙희씨, 숙희씨. 그리고 쓰러집니다. 오장미가 달려듭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정숙희는 의식을 잃습니다. 이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정숙희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5세 아이의 지능으로 퇴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기억합니다. 이강혁의 얼굴을, 그 흉터를, 그리고 그날 밤 강가에서 벌어진 일을, 누가 그녀를 쫓았는지, 누가 그녀를 강에 밀어 넣었는지. 정숙희의 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범인이다. 그날 밤 채화영과 이강혁이 다시 만납니다. 채화영은 말합니다. 정숙이가 널 알아봤다고? 이강혁은 대답합니다. 저를 가리키며 벌벌 떨면서 비명을 질러대던지. 미치겠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강혁의 태도입니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그의 심리입니다. 그는 정숙희를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귀찮은 장애물로 볼 뿐입니다. 채화영은 말합니다. 기억은 없어도 감정은 그대로라더니. 이걸 어쩌지? 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숙희가 고통받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들킬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혁은 제안합니다. 오장미 쪽에서 어쩌면 저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채화영은 대답합니다. 당분간 이 실장은 정숙이 근처엔 얼씬 안 하는 게 낫겠어.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을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강혁이 잡히면 채화영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의 신복입니다. 그는 채화영의 명령을 받고 움직입니다. 정숙희를 강에 빠뜨린 것도 현수막을 철거한 것도 모두 채화영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이강혁을 지켜야 합니다. 이강혁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채화영은 계속 말합니다. 이것들 대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모녀를 싹 다 어디다 치워버리든지. 모녀. 정숙희와 오장미를 말하는 겁니다. 치워버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이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강혁은 대답합니다. 그래도 오장미가 미국 유학 가면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얼른 보내야 돼. 얼른. 여기서 확인됩니다. 유학은 호의가 아닙니다. 제거 작전입니다. 오장미를 한국에서 내보내서 진실 추적을 막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오장미의 유학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언니인 오태숙입니다. 오태숙은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가지마. 아니, 못 가. 오장미는 말합니다. 언니, 이번 기회 더없이 좋은 기회야. 언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유학 가고 싶어 했는지. 돈도 회사에서 다 대준대. 하지만 오태숙은 단호합니다. 내가 문제야. 너 정신이 있니? 엄마는 어떡하고 간다는 거야? 이 대사 주목하세요. 오태숙은 지금 오장미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엄마가 어떻게 견뎌? 그리고 오태숙은 진실을 말합니다. 내가 좀만 안 보여도 엄마가 너 찾는 거 몰라. 정숙희에게 오장미는 전부입니다. 기억을 잃었어도 딸에 대한 사랑만은 남아있습니다. 오장미가 없으면 정숙희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갈등합니다. 실은 나도 엄마 때문에 걱정이긴 한데 나 정말 가고 싶어. 이번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야. 이 대사를 들으면서 오태숙은 폭발합니다. 장미가 왜 유학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지 알아요? 장미도 멀쩡하지 않은 엄마 케어하기가 버거운 거야.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거라고. 이 대사는 잔인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오장미는 정말로 엄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버겁기도 합니다. 오세진흥의 엄마를 평생 돌봐야 한다는 현실.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절망. 오장미도 인간입니다. 도망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복길은 오태숙을 제지합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리고 오태숙은 폭탄을 터뜨립니다. 이제 장미한테 사실대로 말해요, 아빠. 장미, 너희 엄마 정숙이가 맞지만 아빠 친아빠가 아니라고. 우리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말하시라고요. 침묵. 오장미는 얼어붙습니다. 다시는 안 봐. 안 봐도 좋으니까 이제 장미한테 얘기해. 제발. 오복길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태숙은 나갑니다. 이 장면 이후 오장미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녀가 알던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라고? 그럼 내 진짜 아빠는 누구지? 엄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이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오장미의 선택이 바뀝니다. 그녀는 강백호에게 말합니다.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유학을 가기로. 이제 이 드라마의 핵심 인물 채화영을 분석해봅시다. 채화영은 이 드라마의 최종 보스입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우아하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욕망이 끓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이게 그녀의 좌우명입니다. 채화영은 마 회장의 며느리입니다. 드림호텔 대표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원하는 건 드림그룹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마 회장을 제거하고 모든 걸 자신이 장악하는 것. 이게 채화영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정숙희와 오장미 모녀입니다. 정숙희는 마동석, 즉 마 회장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오장미와 마서린. 하지만 채화영은 마서린만 데려갔습니다. 왜일까요? 마서린은 마 회장의 혈육입니다. 마서린을 키우면 채화영은 드림그룹의 적법한 후계자의 엄마가 됩니다.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버려졌습니다. 채화영에게 오장미는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숙희는 강에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정숙희가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동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채화영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니 정숙희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강혁이 정숙희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정숙희는 강에 빠졌습니다. 채화영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명령한 사람이 바로 채화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정숙희가 깨어났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몸이 기억합니다. 이강혁을 보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채화영은 불안합니다. 이것들 대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그녀는 지금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범죄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장미는 끈질기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채화영은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죄책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들킬까봐 두려운 겁니다. 채화영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다치든 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채화영의 본질입니다. 그녀는 괴물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괴물.
이제 오장미를 봅시다. 오장미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밝고 따뜻하지만 동시에 강철 같은 의지를 가졌습니다. 채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이게 그녀의 다짐입니다. 하지만 21회에서 오장미는 흔들립니다. 유학 기회가 왔습니다. LA에서 최고의 셰프가 될 수 있는 기회. 오장미의 평생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있습니다. 5세 지능으로 퇴행한 엄마. 오장미가 없으면 엄마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오장미는 갈등합니다. 내 꿈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엄마를 돌볼 것인가. 이건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오장미도 인간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를 사랑합니다. 오태숙은 말합니다. 장미도 멀쩡하지 않은 엄마 케어하기가 버거운 거야.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거라고. 이 대사는 잔인하지만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오장미도 지쳤을 겁니다. 매일매일 엄마를 돌보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게 슬펐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밝게 웃으며 괜찮아, 나 행복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학 기회가 왔을 때 오장미는 솔직해집니다. 나 정말 가고 싶어.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겁니다. 오장미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오장미의 선택은 더 복잡해집니다. 오복길이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 그럼 내 진짜 아빠는 누구지? 왜 엄마는 강에 빠졌지? 이 모든 의문이 오장미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다고. 아니면 진실이 너무 무거워서 도망치고 싶다고.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장미는 변하고 있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소녀에서 복수를 계획하는 여전사로. 자,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채화영이 진짜 최종 보스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까요? 21회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동석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마 회장의 아들, 정숙희의 연인, 장미와 설인의 친아버지.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드라마는 그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의문의 실종 사건에 휘말렸다고만 나옵니다. 그럼 누가 그를 실종시켰을까요? 채화영일까요? 아니면 마 회장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마 회장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내 밑으로 다 기어. 이게 그의 좌우명입니다. 마 회장은 아들 마동석이 정숙희와 사랑에 빠진 걸 알았을 때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왜일까요? 정숙희가 가난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마 회장은 이미 채화영과 거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과 결혼하면 너에게 권력을 주겠다. 그리고 채화영은 그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이 정숙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마동석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채화영, 마 회장, 아니면 둘 다? 그리고 정숙희를 강에 빠뜨린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정숙희가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동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그를 사라지게 했는지, 그러니 정숙희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강혁이 실행했지만 명령은 누가 내렸을까요? 채화영, 마 회장, 아니면 둘 다? 저는 의심합니다. 마 회장도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지금 설인을 끔찍이 아낍니다. 내 핏줄이라고 말하며. 하지만 정말 설인이 그의 핏줄일까요? 아니면 설인이 마동석의 딸이기 때문에 아끼는 걸까요? 그리고 오장미의 존재를 알게 되면 마 회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또 다른 손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는 오장미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제거하려 할까요? 이 모든 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백호와 강준호. 둘 다 오장미를 사랑합니다. 강백호는 말합니다. 장미 씨를 위해서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는 순수합니다. 오장미를 향한 사랑이 진심입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다릅니다. 절대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 그녀만이 나의 구원이니까. 구원.
강준호에게 오장미는 구원입니다. 왜일까요? 강준호는 차갑고 완벽한 남자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를 만난 후 그는 변했습니다. 그녀 앞에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강준호에게 오장미는 전부입니다. 그녀를 잃으면 다시 얼음 같은 인간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동생 강백호와 경쟁하더라도.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강준호는 정말 오장미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에게 집착하는 걸까요?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희미합니다. 강준호는 오장미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고 싶어 할까요? 이건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백호. 그는 밝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형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강백호는 정의로운 남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사람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닙니다. 강백호가 오장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형 강준호에게 빼앗길까요? 이것도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개를 대담하게 예측해 봅시다. 첫째, 오장미는 유학을 갈까요?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채화영의 계략을 눈치챌 겁니다. 왜 갑자기 나를 후원하려는 거지? 엄마가 이강혁을 보고 쓰러진 건 우연이 아니야. 오장미는 똑똑합니다. 점점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할 겁니다.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어. 둘째,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올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강혁을 보고 쓰러진 것처럼 특정 자극이 기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숙희가 기억을 되찾는 순간 모든 게 드러납니다. 마동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채화영과 이강혁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날 밤 강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숙희의 증언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셋째, 채화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극단적으로 나올 겁니다. 모녀를 싹 다 어디다 치워버리든지. 이 대사를 기억하세요. 채화영은 이미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 더 저지르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정숙희와 오장미가 위험합니다. 채화영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이강혁이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넷째, 마서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마서리는 채화영의 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장미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마서린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엄마 채화영의 편에 설까요? 아니면 언니 오장미의 편에 설까요? 이게 핵심 갈등이 될 겁니다. 마서린은 지금까지 모든 걸 가졌습니다. 돈, 권력, 사랑.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거라면, 자신의 행복이 언니의 불행 위에 쌓인 거라면, 마서린은 견딜 수 있을까요? 다섯째, 마 회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마 회장이 오장미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그는 두 손녀를 모두 사랑할까요? 아니면 한쪽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채화영의 과거 범죄를 알게 되면 며느리를 보호할까요? 아니면 벌할까요? 마 회장의 선택이 이 드라마의 향방을 결정할 겁니다. 정숙희가 이강혁을 보고 쓰러진 순간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이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채화영의 범죄, 이강혁의 정체, 마동석의 실종, 오장미의 출생 비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흑막은 누구일까요? 채화영, 마 회장,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모든 관계가 무너질 겁니다. 채화영과 마서린, 오장미와 강백호, 강준호, 마 회장과 채화영.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 리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